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결실의 계절인 만큼 가을에 지금 문턱이 아니라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이 접어들었는데요. 11월 날씨 같지 않게 굉장히 따뜻한 그런 11월을 이렇게 오랜만에 맞아봅니다. 11월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11월은 입시의 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철이죠. 왜냐하면 외고, 특목고라든가 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대학 입시, 임용고시, 중요한 시험들이 지금 이 11월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 뒤에도 보시면 한영외고라고 유명한 또 특목고이기도 하고 외고인데요. 이곳에 지하철이 들어섭니다. 9호선 연장인데요. 한영외고역이라고 해서 가칭 들어섰는데 제 앞에서는 굉장히 큰 굴착기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외고역은 9호선역으로 해서 그 일대는 명일동이고요. 한영외고 건너편이 바로 명일동 한영외고역 일대입니다. 이곳이 역세권 재개발을 하고 있었죠. 역세권 시프트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또한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시죠? 그동안 역세권 시프트로 사업을 하던 곳이 타당성 검토 신청이 들어가지 못해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돌아보고 있지요. 오늘 바로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도 역세권 시프트를 시작해서 자초가 된 곳 중에 하나인데요. 강동구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강남 4구라는 또 시세상부한 명칭을 얻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긴장되는 입시철이 들어왔다는 상징적인 이 앞에서 한영외고 앞에서 우리가 명일동 일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사업이 바로 신속통합기획입니다.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들어보면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우리가 이 김에 알아보기도 하고요. 이곳이 그렇게 변모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와 어떻게 다른지도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가시죠. 여기 너무 이쁘다. 이거 학교야. 여기 있잖아, 초등학교. 이 길 너무 이쁘다. 이 길이 너무 이쁜데? 황금 용단을 깔고, 레드 카펫이 아니라, 골드 카펫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제 왼편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명일동의 대명초등학교입니다. 명일주공 9단지와 그리고 한영외고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을 하게 됐을 때에는 초품화가 될 곳이죠. 원래 강동구 안에서도 명일동 일대에는 또 우리가 학군 좋기로 또 소문이 나 있고 한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곳이 바로 우리가 강동구에 대해서 좀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구가 어떻게 변모를 할지에 대해서 강남 4구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 최근에 기사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이 더욱더 확장이 되어서 메가시티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또 여러 정계의 또 아니면은 관계자들의 여론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그러면 서울이 어떻게 변모를 했는지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63년에 서울이 2.3배로 증가를 했던 기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 60년이 지났습니다만 60년 사이에 그 전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었을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있는 이 강동구 일대와 그리고 송파 일대, 이것도 예전에는 당연히 60년 전에는 이것도 경기권이었다는 것이죠. 일부 보면은 대부분 어느 곳에서 많이 일어났을까 살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 광주, 그리고 김포군, 광주군, 김포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주군에서 일부 편입이 된 곳이 바로
중대면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왕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대면 일대가 바로 송파구 일대, 거여, 마천, 문정 일대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군 대왕면 일대입니다. 이곳이 바로 세곡동이라든가 일원, 수서 일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 중에 또 김포 쪽이죠. 김포가 1차로 해서 요번에 편입시키겠다라는 게 큰 여론인데요. 김포 쪽에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김포에 양동면과 양서면이 있었습니다. 양동면 일대가 바로 지금의 목동이나 등촌동, 신정동, 신월동 이곳에 들어가는 곳이 편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양서면 일대가 내발산동이나 외발산동, 송정동 일대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김포 쪽을 확장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 효과가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대부분 서쪽에는 우리가 무역, 물류 등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편승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유발 효과를 위한 인구의 집중도, 고밀도 지역들이 바로 이 인천과 평택, 서해안 일대를 또 따라가기 때문에 김포 일대가 또 이렇게 제일 1번으로 해서 60년 만에 다시 서울로의 확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것이죠. 13년 이후에 2.3배 확장이 되면서 현재 25개구 426 행정법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확장이 됐을 때는 연담화 현상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연담화 현상이 무엇일까요? 같이 편성되면서 인근과 함께 같이 융화가 되어 간다는 것인데요.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송파구 일대나 그리고 양천구 일대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강남구 일대도 이렇게 연담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경기권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확장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적인 서울의 위상을 높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메가시티로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에서 중심으로 라는 것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승강장을 중심으로 해서 250m, 350m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지구 중심과 지역 중심으로 나뉩니다. 지구 중심은 승강장으로부터 250m 반경, 그리고 지역 중심은 승강장으로부터 350m 반경 일대를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역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역세권 시프트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500%까지 해줬다고 하면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용적률이 400% 정도 되는데요. 종상향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대부분 2종 일반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역세권 시프트일 때는 500%였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에서 종상향이 되면서 준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 용적률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짝 살펴봐야 될 것은 역세권 시프트는 500%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300% 정도 인센티브를 더 받았다고 하면 이 300%의 반 150%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400%의 용적률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 200% 중에 200% 정도로 인센티브를 받았고 이 중에 반 정도 된다고 하면은 한 100% 정도인데요. 이것이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동시설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으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부 체납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적용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바로 녹색 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두 번째가 가장 큰 인센티브 적용인데요. 바로 인근 주민들에게 공동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대신 인근
인근 주민과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사업성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대수의 차이에 있어서는 일부 기부 체납 부분을 빼고 나면은 인센티브 받은 부분까지 했을 때 역세권 재개발,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와 역세권 활성화에 있어서의 세대수 차이는 한 100여 세대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도리어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50%까지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미 신청을 받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면적 부분에 있어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명일동 일대는요 도로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어요. 4m 이상이 되는 도로들이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이 역세권 활성화 지역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개발 제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4m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가로 구역 안에서 한쪽 면이 8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2분의 1이 포함이 되어야만 이곳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만, 이곳은 또 하나 자격 조건 중에 20m 도로를 끼고 있으면 전면 4m 도로로 해서 우리가 전 2분의 1이 아니라 일부만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면적을 다 재개발을 또 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영 외고와 함께 지금 이 명일동 일대는 20m 도로를 한 면으로 끼고 있고요. 그곳은 물론 역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4m로 둘러싸여 있는 이 면적. 그래서 종전에 사실은 역세권 재개발할 때보다 면적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런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훨씬 큰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대수도 100%가 살짝 줄었다고 하지만 그 같은 세대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한 섹터가 더 편입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이네요. 그래서 사업성 별 문제 없다라는 거. 제 뒤로는 지금 명일동 대명초등학교가 보이십니까? 바로 초품화 단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번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을 변모하면서 이제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공동시설이 인센티브로 들어오면서 용적률이 종상향돼 준주거지, 즉 400%의 용적률의 활성화 사업을 한다라는 것. 두 번째, 주변 지역들의 재건축,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를 비롯해서 9호선과 8호선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강남 4구의 명실상부한 지역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경기권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미사나 하남 그리고 가밀, 교산이 들어섰을 때는 이곳은 강남 중심 지역으로 더욱 코어 중심 지역으로 급부상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